번째 이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오늘 메인 이슈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 지금 어제 오늘 방통위원장 청문회 했죠. 네? 이진숙 청문회를 했는데 야, 이진숙도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보고 놀랬어. 대단하다. 지금 계속 화면이 막 끊기네. 이상한데요? 이게 오늘 오전에도 방송하는데 막 이렇게 끊기더라고요. 그래도 목소리 나가죠?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끊기다가 갑자기 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먼저 안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중요한 건 목소리니까 목소리하고 자료가 중요하고 뭐 제가 끊기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방송하다가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꼭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진숙 청문회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오늘 그 이상인 지금 방통위원장 대리죠. 직무대행하고 있는데 이상인을 그 이상인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보고했기 때문에 24시간 후에 표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상인은 왜 탄핵을 했냐? 이상인은 지금 이상인 탄핵하는 거 가지고 한쪽에서는 야,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남발은 무슨 남발이야? 이상인을 탄핵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있는 그 일관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오늘 김현 의원이 발의한 그 탄핵소추안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 돌아가네. 왜 이러지? 네, 여러분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지금 화면이 계속 끊겨가지고 참 심란하네. 방송할 때마다. 자, 보면은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이제 거의 다 동참한 방통위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입니다. 이상인을 탄핵하기로 한 그 이유는 4가지입니다. 4가지. 그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앞에 이동관, 김홍일 왜 탄핵 시도한 겁니까? 원래 방통위가 5명이서 하는 거 아닙니까? 5명에서 안건을 상정할 때는 2명 이상이 동의해야 되고요. 통과시킬 때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3명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갖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 2명이서 중요 안건들을 의결하고 있잖아요. 2명이서. 최소 3명은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동관 그리고 김홍일 탄핵소추안 발의한 거 아닙니까? 탄핵소추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탄핵소추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다 도망갔지요. 그냥 비겁한 새끼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오늘 탄핵소추하고 있는 이 이상인 있잖아요. 이상인도 똑같은 짓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탄핵을 시켜야죠. 자, 첫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우리 에릭스가 또 IT 전문가신데 지금 제가 그러네요. 지금 CPU가 굉장히 높네. 왜 이렇게 높지? 제 컴퓨터가 무슨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이상해요. 메모리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 같다고. 메모리는 40%밖에 안 썼는데 왜 그러지? 뭐 이상합니다. 이상해도 그냥 끊지 않고 목소리만 똑바로 들리면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이유. 이상인은 김홍일이 재직하던 6개월 동안 김홍일과 이상인이 둘만으로 안건 70개를 의결했습니다. 안건 70개. 그것 때문에 김홍일이 탄핵이 됐죠. 근데 그 전에 이상인은요, 이동관하고는요, 3개월 동안 안건 30개를 의결했어. 30개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이상인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응?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동관 때 2명이서 의결한 게 30개. 김홍일 때 70개거든요. 그런데 이상인은 합쳐갖고 100개 한 거 100개. 다만
방통위법에 방통위원은 탄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갖고 못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상인이 방통위원장 직무대리 하니까 지금 방통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해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하는 거죠. 첫 번째 혐의는 이겁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라고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 그거죠. 자, 방통위법을 보면요. 4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의결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거든요. 그러면 5명 중에 3명은 의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2명이서 그냥 계속 의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상인을 탄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지금 MBC 그 이사 요거 바뀌죠. 9월 달에 바뀌는데 문제는 방통위법에 보면은 방통위가 하는 일이 뭐냐? 방송 기본 계획 및 통신 규제 기본 계획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은 MBC, KBS 그리고 EBS 이사 추천, 감사 임명 이런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MBC가 그리고 KBS가 이사들이 임기가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들을 추천을 해야 돼. 아, 돌아왔습니다.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아,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사무리가 이제 잘 움직입니다. 아, 속이 시원하네. 그런데 문제는 방통위원장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방통위원장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려면 방통위원장 새로 뽑고 그리고 5명 다 완전태 갖춘 다음에 똑바로 해라.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상인하고 김홍일 2명이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계획에서 의결되지 않은 국민 의견 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 업무를 방통위의 심의 의결 없이 직무대행자로서 단독을 해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김홍일이 있을 때 김홍일이 이상인하고 둘이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우리 MBC KBS 이사 선임할 거야 하면서 막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김홍일을 탄핵될 때 이것도 이유였거든요. 그럼 지금 방통위 1명이야. 이상인 1명이라고요. 그럼 하박을 멈춰야 될 거 아니야 다. 하박을 멈춰야 되는데 이상인 이 새끼가 직무대행으로 방통위 혼자 있는데 혼자서 지금 KBS, MBC, EBS 임원 선임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국민 의견 수렴, 결격사유 조회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래서 이거 자체가 너는 이거 위법이야 해갖고 탄핵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도 같은 이유예요. 지금 말했던 그 직무대행으로서 아까 말했던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 국민 의견 수렴, 결격 사유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라도 MBC, KBS, EBS 이사회에 지금 추천받고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직무대행 혼자서. 방통위원 지금 5명 중에 혼자 있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거는 방통위법 6조 사항 위반이라는 겁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 이 내용이 위반과 연결이 안 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6조 사항 안에는 방통위법이 이 합의제라는 거 혼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혼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하죠.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진숙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진숙이 요번에 국회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들 있죠. 자료들을 거의 제출하지 않았어요. 약 250건. 이거는 청문회법 12조 위반입니다. 아니 이진숙이 자료 제출하지 않았는데 왜 이상은이 탄핵이야? 그게 아니죠. 자료 제출을 이진숙이 하기도 하지만 그 기관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법 12조에 보면 제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후보자는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이 3분의 1 이상 요구로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해서 자료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아니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데 요번에 방통위에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자료를 왜 안 줘? 이게 위반이라는 거죠. 법 위반. 난 진짜 이 정부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겁도 없어. 그냥. 겁도 없죠. 오늘 26일 윤석열 탄핵 입법 탄핵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 증인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청서 보내는데 이거 안 받아버리잖아요. 안 받아버리고 땅에 버려버리잖아. 미친 새끼들. 겁도 없어요. 무엇 천지야. 아니 청문회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 기간에서는 다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해. 겁도 없이. 이런 게 다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이상민 같은 새끼들요. 이상민 이거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검사들은 탄핵을 진행하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 순간 공무원들은 직무가 정지가 되거든요. 정지가 되고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한 6개월 걸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상민 같은 경우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죠. 손중성 같은 애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방통위원장들은 이상해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올라가. 오늘 올렸죠. 오늘 올리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4시간 이후에 하루 지나야 돼. 하루 지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동환도 그렇고 김홍인도 그렇고 요번에 이상민도 그렇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되기 전에 사표 쓰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잖아, 도망. 왜 도망가죠? 본인들에게 당당하면은 문제가 없으면 버텨야 될 거 아니야. 버텨가지고 헌재에서 만약에 탄핵 기각하면은 이거 봐라. 민주당 너희가 이게 무리하게 했다 하면서 민주당을 막 비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먼저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지금 일부 방송에서 보수 패널들이 또 사람들이 민주당 왜 탄핵을 남발하냐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요. 방통위 관련해 가지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대로 들어가서 의결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아니 의결하기 전에 다 그만두니까. 왜 그만둬? 본인이 죄 지은 게 없고 문제가 없으면 그만두지 말아야지. 왜 그만둬? 국힘당 충분히 항상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표 이 면책특권 관련해 가지고 야 네가 죄 없으면은 면책특권 포기해야 되지. 왜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냐? 항상 그러잖아. 그런 논리로 얘기해 보자고요. 죄가 없으면은 왜 그만두냐고. 그냥 끝까지 법정 투쟁해야지. 왜 그만둬? 근데 이상인도 오늘 탄핵소추안 국회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그만두겠다고 지금 입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26일 날 그만둔다는 거죠.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만두는 이유가 있죠.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이것들이 왜 다 공통적으로 탄핵소추안이 헌재 가갖고 판결 나오기 전에 다 그만두는 걸까요? 그만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직무정지가 돼버리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방통위원장 직무정지가 되어버리면 방통위원이 4명이 되거든요. 4명. 4명이 되면 야당 2명, 여당 2명, 2대2예요. 2대2. 2대2면은 지들 멋대로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니까 방통위원장 직무정지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거 피하려는 것도 있는 거야.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65조 근거지요.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은 그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돼. 두 번째, 탄핵소추가 되면요.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동관이건 김홍일이건 아니면 이상인이건 어떤 자리 하나 주고 싶어. 그런데 탄핵이 되면 5년간 임명직이건 선출직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선거에 못 나옵니다. 재보궐선거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못 나와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 제일 무서운 거. 공무원 연금법이죠. 만약에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를 당하면 공무원 연금이 제한돼요. 못 받아요. 완전 못 받는 건 아니겠지만 못 받습니다. 제한돼요. 무섭지. 그런데 이상인하고 그리고 김홍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홍일은 검사였고 이상인은 판사였잖아요. 이 두 사람은 공무원 연금이 있거든요. 그 공무원 연금 못 받아요.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제가 오늘 이 이슈를 왜 준비했냐면 민주당한테 이 탄핵이라는 건 국회에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한테 엄청난 무기예요. 엄청난 무기. 칼이기도 하고 방패이기도 하고. 이거를 민주당이 아낌없이 써야 돼요. 아낌없이. 다시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죠. 오늘 최상병 특검 또 어떻게 됐어요? 또 결국 부결됐어요. 윤석열 지금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들 다 거부하고 있죠.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같은 사람들은요, 방통위원 되면 안 돼. 되면 안 되지요. 김혜경 여사 오늘 어떻게 됐어요? 법인카드 그 10만 원도 안 되는 돈. 그것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지금 재판을 2개 받고 있어요. 하나는 뭐? 헌탁금지법. 하나는 선거법. 근데 선거법으로 재판을 2개 받고 있나? 선거법으로 요번에 벌금 300만 원 나왔어요. 300만 원. 난 좀 형평성이 있어야지. 아니 지금 김혜경 여사가 1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지인들 밥 계산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짜 소환조사 압수수색 그렇게 괴롭히고 망신 주고 욕 보이고 더군다나 검찰은 이게 중범죄라고 선거 앞두고 그때 대선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했을 때니까 선거 앞두고 당내 경선 앞두고 후보 이 국회의원 부인들 매수하려고 한 거라고 그따 얘기하면서 300만 원 구형했죠. 그러면 법인카드 쓰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고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욕먹을 짓이라면 이진수군요. 이진수 법인카드 쓴 내역 오늘 어제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회사에 사표 내고도 법인카드로 계산했어요. 여러 가지. 빵부터 시작해갖고 별것도 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이진숙을 윤석열은 그냥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임명해. 자기한테 있는 권한을 아끼지 않고 그냥 막 쓰거든요. 요번에 보세요. 류일임 그냥 어떡합니까?
연임시켜버리잖아. 그냥 문 잠가버리고 연임시켜버려. 이렇게 무리하게. 저 정권이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미친놈같이 달려들고 지금 행패를 부리는데, 민주당이 저런 것들을 대응해야 되는데 본인들한테 있는 이 강력한 국회에서의 무기가 뭡니까? 탄핵인데 이걸 왜 자제합니까? 이걸 왜 절제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자제하고 절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국힘당에서 저 무리놈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이거 소추안 발의하면 바로 다 사표 써버리잖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막 또 탄핵이냐라고 징징거리고 엄청 뭐라고 하지만 저것들이 망할 길이 없거든요. 처음에 민주당이 검사 탄핵, 국무위원 탄핵 할 때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왜 포기합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여러분, 탄핵이라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또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갖고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게 탄핵이죠. 그 탄핵의 첫 시작이 뭐냐면 탄핵 소추안 발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건데, 원래 국회에서 의결이 힘들죠. 국회에서 의결되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근데 지금 민주당은 최소한 국회에서 의결까지는 100% 할 수가 있어요. 100%. 엄청난 힘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해야죠. 왜 아껴? 그게 헌재 가서 인용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다음 문제야. 우선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저것들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막 이상인 같은 애들, 또 이진숙 같은 애들 얼마나 그냥 작정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이 작정하고 들어온, 그러니까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 만들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이진숙을 그냥 보고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이진숙이라는 아주 흉악한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지금 윤석열이 언론 장악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왜 민주당은 그 방패를 벗어버리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돼. 그냥 그 자리에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게 뭡니까? 탄핵. 너무너무나도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아끼면 안 됩니다. 요번에 이상인 탄핵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이동관, 김홍일, 그리고 이상인 탄핵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5명 중에 2명이서 중요 안건 의결한 그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상인 탄핵함으로써 뭘 보여준 거냐면, 이진숙, 네가 만약에 이상인 탄핵해도 윤석열이 또 한 명 임명하면 끝이에요. 그냥 별 중요하지 않아. 이상인 없어진다고 해서 이상인은 그냥 그 방통위 위원이기 때문에 대통령 몫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냥 아무나 임명하면은 그 자리 공백 없이 채울 수 있어요. 윤석열이 무슨 오랫동안 고민하겠습니까? 아마 이상인이 사표를 쓰면요, 아마 사표 쓰자마자 바로 임명할 거예요, 누군가를. 근데 이진숙이 이 방통위원장 임명된 다음에 이 2명이서 뭔가를 의결했을 때 그때 가차없이 탄핵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인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상인을 탄핵을 한 겁니다. 탄핵을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해야지 일관성이 있는 거야. 야, 5명 중에 2명이 의결하는 건 우린 용서 못해. 다 잘라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진숙도 하나라도 지가 멋대로 2명에서 의결하는 거 있으면 날려버리겠다. 그렇게 민주당이 경고를 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적절한 거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검난이 일어났지요. 검난. 지들끼리. 이원석과 지금 중앙지검장 이창수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꼴값이죠. 아니, 이원섭이 언제부터 뭐 권력한테 할 말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둘 다 권력의 개예요. 권력의 개. 둘 다 권력의 개인데 이 이창수가 더 이를 악물고, 이창수는 원래 중앙지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앙지검장 거쳐가지고 일설에는 이원석 다음으로 총장할 마음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창수 같은 경우는요, 아예 이를 악물고, 뭐 사람들 욕 먹던 말도 관계없이 그냥 윤석열의 개로서 그냥 망나니 칼을 막 휘두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어요. 요번에 김건희 청사로 부르지 않고 검사들이 경호처 가갖고 조사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 이창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 조사 끝나고 디올백 조사할 때 원래 조사 시작하면서 전화 바로 해야 되는데 전화를 일부러 늦게 했다는 거죠. 늦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 총장님은 가치를 지키고 비난은 제가 받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창수 이 새끼도 김건희를 경호처에서 조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리수이고 얼마나 적절하지 않고 욕먹을 거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어가지고 총장님 미리 아시면 욕먹으니까 그냥 내가 일부러 보고 늦게 했다, 욕 드시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당당해, 이렇게? 이 뻔뻔한 새끼. 그러니까 이 새끼는요, 지금 원칙, 국민들의 시선, 관심 없어요, 그냥. 그냥 권력에 아부하고, 중앙지검장 오래 하면서, 혹은 총장까지 될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새끼 굉장히 위험한 새끼예요, 지금. 요건 내가 먹을게요 할 정도는 앞으로 내가 눈치 보지 않고, 이 망나니 칼 막 휘두르겠다. 혹은 지금 김건희 수사라든가 그런 거 다 그냥 무혐의로 끝내버리겠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이런 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다음에 총장 돼가지고 총장 돼서 망나니 칼 휘둘 때 민주당 그냥 보고 있었어요. 아, 임기 보장해줘야지. 그때 그런 게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때 알아보고 저 새끼 뿌리를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하고 있어요? 이창수는요, 더 할 새끼야, 지금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탄핵해야죠. 탄핵해야죠. 저는 이창수도 탄핵해야 된다. 헌재 가갖고 인용되건 기각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새끼의 행태를 봤을 때 이거는 정무적으로 탄핵을 진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이창수 중심으로 또 똘똘 뭉치게 됩니다. 차라리 지금은 탄핵을 해가지고 이원석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한 달 동안 그래도 발언할 수 있고 뭔가 행동할 수 있는 이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 이창수 탄핵 진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러면 의결만 되면은 직무가 정지돼 버리거든요.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 검찰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이창수를 중심으로 검찰이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번에 김혜영 여사하고 이재명 대표 또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검찰한테 민주당이 국회의 힘을, 정당한 힘이죠,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탄핵이에요. 탄핵.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죠. 검찰은 행정부예요. 국회가 행정부의 권력, 저렇게 진짜 권한 남용, 저 미친 칼, 이거에 대해서 방어하고 견제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이 탄핵 소추라는 이 엄청난 무기를, 때로는 공격하는 칼, 때로는 방어 수단, 이거를 절제하면 안 된다. 자제하면 안 된다. 과감하게 사용해야 된다. 저 미친 또라이 놈과 싸울 때는요, 나도 신사답게 싸울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막
온 몸에 오물을 묻히고 달려드는데 내 몸에 오물 묻을까봐 막 피해 다니면 싸움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가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탄핵소추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겨레에서 지금 방통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진숙 관련된 사설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진숙 어느 모로 봐도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자격 없지요. 난 청문회 하는 거 보면서 이진숙이라는 인간을 보면서 정말 구역질이 나요. 근데 이런 인간? 이렇게 오만하고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인간인데 그냥 버티면은 윤석열이 방통위원장 세우는 거거든. 이건 뭐 윤석열이 갖고 있는 권한이니까 우리 어떻게 막겠습니까? 권한 쓰라고 해. 대신 민주당도 국회 권한을 쓰라고요. 아낌없이. 스스로 막 움츠리지 말고. 지금 계속 내가 이게 왜냐면 계속 지금 주변에서 민주당한테 탄핵 너무 남발하지 마라. 언제까지 탄핵 남발하지 마라. 또 하나는 언제까지 법 계속 이렇게 발의하고 탐핵 추진하고 윤석열 거절하면은 재의결하고 부결되고 또 발의하고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이거 계속 반복할 거냐 하는데 그거 왜 민주당한테 뭐라고 해? 윤석열한테 뭐라고 해야지. 민주당은 특검 마찬가지 특검도 계속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탄핵소추안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의 사설 보겠습니다. 이진숙 어느 모로 봐도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MBC 경영진 시절 노조와의 공작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그게 위기관리용이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기자들 괴롭히고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위기관리용이었다는 거야. 아, 대단하죠. 5.18 민주화운동 혐오 댓글에 좋아요 누르고 관련해갖고 비판을 받으니까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대. 장난하는 거야 지금? 예? 청문위원을 지금 좀 우습게 여기는 거죠.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갖고는 이게 정상적인 영업이었대요. 영업 활동이었대. 황당합니다. 심지어 대단한 것도 아니야. 집 주변 치킨집, 김밥집, 이 카페 내용 이것까지도 이게 다 영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이거예요. 노조를 비방하려고 위키트리하고 계약 맺은 거 아닙니까? 위키트리한테 2억 5천만 원 주면서 MBC 노조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 써달라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변명을 하냐? 그 당시에 노조 때문에 회사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위기관리 용으로 한 거다 그러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예? 언론에게 돈 주고 노조 욕하는 기사 써달라고 해서 걸렸어. 근데 그게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위기관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한다는 거는 반성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은요, 방통위원장 되면서 방통위 비판하는 또 노조라든가 세력이 있으면 아마 이런 짓거리를 또 할 거예요. 왜? 지가 한 거에 대해서 반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했냐?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번에 맹세를 했답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국힘당 TV조선 출신 박정훈이 뭐라고 했냐? 언론 노조에 의한 MBC 편파 보도를 바로잡을 방법이 있냐 물으니까 어떻게든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지적한 그리고 앞에 이동관, 김홍일이 탄핵 소추안 발의된 그 이유 방통위 2인 체제 있죠.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진숙은 이번에 답변이 뭐냐면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황당해요. 하라면 하라고 해서요. 민주당이 그래갖고 오늘 이상인을 탄핵소추안 발의한 거, 이거 국회에 올린 겁니다. 이상인을 오늘 이렇게 국회에 올려갖고 날려버린 이유는 이진숙 네가 한 번이라도 방통위 2인 체제로 뭔가를 의결하면 너는 바로 탄핵이야. 그 얘기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진숙은 아마 제 생각에는 보름 안에 탄핵이 될 거다. 돼야죠. 어떡합니까? 민주당이 아쉬울 거 없습니다. 과감하게 밀었죠. 과감하게. 아마 보수 언론들이 또 프레임 만들고 지랄하겠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단순히 이상인만의 이슈가 아니고 이진숙과 관련된 이슈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